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융보험주들 지금 좀 괜찮은 흐름인데 실적도 지난해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대체 투자라는 걸 했던 모양인데 이게 실패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네. 네, 보험사들이 내놓은 작년 실적 결과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보험사들 다 작년에 영업을 잘했고 네.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주요 생명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판매가 늘고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보통 이제 뭐 두 자릿수의 이익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무려 세 자릿수의 그런 이익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네. 그밖에 삼성생명이나 DB손해보험, 또 메리츠화재 등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해외 대체 투자에서 손실을 본 때문인데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생명, 또 롯데손해보험 상장사 중에서 이 해외 대체 투자에서 조금 손실이 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20% 가까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네. 롯데손해보험은 적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요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모든 자산이 지금 오르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 대체 투자를 왜 이게 또 실패가 한 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혜리 기자. 네. 네, 이렇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몇몇 보험사들의 그런 운용 성적을 좀 보니까 네. 이 호텔, 항공기 등 관련해서 이 코로나 타격 업종에 해외 대체 투자에 나섰다 이런 점이 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일단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뉴욕 쪽에 있는 이 호텔에 담보대출 채권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 호텔 사업이 좀 어려워진 영향으로 뭐 손실에 대한 충당금이 한 500원 건 정도가 이 실적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KB손해보험 관계자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자세한 운용 내역까지는 한 공시에 공개된 정도로만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확연히 작년부 이런 실적에 대한 악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부문이 악화돼서 그 영향을 반영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손해보험도요. 운용 자산이 한 7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5%가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시 항공기라든지 뭐 해외 부동산 쪽 투자가 10% 그러니까 낮지가 않은 수준입니다. 꽤 큰 비중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항공기 같은 것에 투자를 했었다고 해요. 이런 관련 상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이 너무 불황에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래에셋생명은 조금은 다른데 브라질 쪽 부동산 관련 펀드 투자를 했는데 네. 이 평가액이 좀 급락하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군요.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체 투자가 도대체 뭐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험업계가 조금 해외 대체 투자를 좀 급하게 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성종 기자.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대체 투자의 사전적 개념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대체 투자라고 일컫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 대상으로는 뭐 사모펀드도 있을 수 있겠고 부동산, 뭐 원자재, 선박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오고 있었죠. 이러면서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고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대체 투자 비중을 좀 늘려왔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좀 빨랐다는 겁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0개 보험사의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2017년 말에는 10조 5천억 원이었는데 1년 반 만에 15조 4천억 원으로 1.5배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죠. 예상치 네. 못한 그런 국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앞서서 설명했던 호텔이나 항공기 같은 그런 대표 대체 투자 자산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결국 그 영향이 실적으로 이어진 건데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그 해외 대체 투자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가상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 경제 회복은 지연되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지원이 조기에 중단되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해외 대체 투자 자산 부실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체 투자에 대한 일부 증권사 실적은 뭐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실적 양호한 보험사들인데 그런 이런 보험 기업들의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보험주는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코로나19의 수혜주였을까요? 피해주였을까요? 당연히 수혜주였겠죠. 네, 맞습니다. 또 실적이 잘 나온 거 보면 또 그쵸. 수혜주라는 걸 네, 읽을 수 네. 있는데 우리가 왜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을 잘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율도 적었고 손해율도 그만큼 또 개선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수혜도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 이제 이거에 진입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나름 선방했어도 올해 실적이 작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작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또 이제 보험사는 보험료를 또 안정적으로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고객들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인데 하지만 최근 보면은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도 이익 개선이 괄목할 만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로 봤을 때는요. 보험주의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좀 지루한 횡보를 보일 것이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 이런 부분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다소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 네. 좀 일색이었네요. 그렇군요. 자,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라는 참고 사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